노유전학 제4장 유전자 상호작용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지금까지 85문제가 나왔습니다. 비교적 중요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3장은 멘델의 1법칙과 2법칙에 의해서 딱딱 정해지는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멘델 1법칙과 2법칙은. 그러나 4장에는 이 유전자들이 그냥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들 간에 상호작용을 해서 그 공식이 바뀌는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보는데, 밑에 문제가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F1은 양친의 중간 형질이 나타나고 F2에서 세 가지 표현형이 1대 2대 1로 분리하는 유전현상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키포인트는 양친이 중간 형질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중간 형질. 그 다음에 F2에서 세 가지 표현이 1대 2대 1로 분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표현형입니다. 유전자형이나 배우자형이 아니고 표현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로는 라지 A와 스몰 a가 자식을 하면은 A 라지 두 개 하나, 그 다음에 E형 접합체 두 개, 그 다음에 열성 동형 한 개, 이래서 표현형은 똑같이 이거는 우성이 나타나니까 우성, 이거는 열성, 이렇게 해서 1대1로, 표현형은 1대1로 두 가지로 1대1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운데 것이 우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라지 A와 스몰 a로 이루어진 이형 접합체가 우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성 동형과 열성 동형의 사이 가운데 형질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지 A가 만약에 검정색이고 스몰 a가 흰색이라면은 가운데 이형 접합체 두 개는 회색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런 현상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불완전. 이 우성 A, 라지 A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성한테 실권을 조금 빼앗겨가지고, 힘을 빼앗겨가지고 불완전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성과 열성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런 걸 불완전 우성이라고 합니다. 밑에 해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2의 표현형 분리비가 1대 2대 1인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완전 우성과 공우성이 있습니다. 공통 우성. F1에서 양친의 특성이 함께 나타나면은 공우성이고, 그러니까 검정색과 흰색이 같이 나타나요. 이형 접합체에서 같이 흰색과 검정색이 같이 나타나면은 이거는 공우성이고, F1의 특징이 양친의 중간 형질이면은, 그러니까 회색이면은 불완전 우성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문제인데 조금 표현이 다르게 나온 게 있습니다. 금어초의 붉은 꽃 개체와 흰 꽃 개체가 교배하면 F1은 분홍꽃이고, 그 다음에 F2는 붉은 꽃, 분홍 꽃, 흰 꽃이 1대 2대 1로 분리된다. 이 유전 현상은, 자, 1대 2대 1로 되는 것은 불완전 우성 혹은 공우성,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형질이, 표현형이 붉은 꽃과 흰 꽃의 사이 분홍꽃으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형질이 나타나면 이거는 공우성이 아니라 불완전 우성이 됩니다. 답은 불완전 우성이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지만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붉은 꽃 개체와 흰 꽃 개체를 교배하면은 F1이 분홍 꽃 개체로 되는 것은 무엇인가? 불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많이 이 문제가 여러 번, 한 10번 이상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불완전 우성과
공우성에 대한 설명이 바른 것은 1. 불완전 우성과 공우성 모두 F2 분리비가 1대 2대 1이다. 예, 이게 맞는 답이네요. 첫 번부터 답이 맞는 답이 나왔네요. 2. 불완전 우성, 공우성 모두 F2 분리비가 3대 1이다. 이거는 틀렸고요. 자, 밑에는 오히려 읽으면 헷갈리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불완전 우성, 공우성 모두 다 F2의 분리비가 1대 2대 1이다. 차이점은 불완전 우성은 가운데 형질, 분홍색이나 뭐 회색이나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고, 공우성은 이형접합체 안에 흰색, 검은색 두 가지가 다 나타난다. 아니면 뭐 빨간색, 흰색 두 가지가 다 나타난다. 그러면 공통으로 다 나타난다. 그러면 공우성이 됩니다. 다음 문제. 이형접합체 AA, 라지 A, 스몰 a, 이형접합체에서 우성과 열성 대립 유전자에 의한 생성물들이 형질 발현 기능이 똑같을 때 나타나는 유전 현상은, 자, 여기서 이형접합체에서 우성도 나타나고 열성도 나타나고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나타났을 때 무슨 현상이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흰색과 검정색이 회색으로 안 나타나고 검정색, 흰색이 같이 다 나타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공우성이 답이 되겠습니다. 회색이 나타나면 불완전 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문제가 또 있지만 비슷한 문제로 또 가보겠습니다. 단성 잡종에서, 단성 잡종이라는 것은 잡종이 한 가지인 거죠. A, 라지 A, 스몰 a 이렇게 한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양성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잡종이 두 가지인 것을, 세 가지면 3성, 4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단성 잡종에서 밑줄인 경우는 F1 개체의 양친의 특성이 모두 나타나며 이게 또 키포인트고, F2에서 세 가지 표현형이 1대 2대 1의 비율로 분리한다. 1대 2대 1 하면은 불완전 우성 혹은 공우성인데 양친의 특성이 모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즉 검정색과 흰색이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 뜻이거든요. 같은 문제죠. 공우성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전혀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불완전 우성과 공우성은 끝이 나고, 다음 문제.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그냥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전자는 한 개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형질에 머리카락 색깔에도 나타나고 피부 색깔에도 나타나고 아니면 눈동자 색깔에도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여러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유전자의 다양한 방면으로 발현한다. 다면 발현. 유전자의 다면 발현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침투율 표현도 이거 뒤에 나오니까 지금 얘기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생략.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복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은 헷갈리는 지문들입니다. 핵심만 딱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립 유전자라는 것은 염색체가 같이 있으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동원체죠. 원래 합쳐져 있던 게 떨어지고 엄마한테서 한 개, 아빠한테서 한 개, 그래서 양친으로부터 각각 한 개씩 물려받죠. 유전자를, 염색체를. 대립 유전자라는 것은 만약 여기가 A라는 위치라면은 여기 같은 자리에 있는 것, 연결되는 것. 또 여기도 만약에 같은 자리라면은 같은 자리에 있는 것.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서로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비대립 유전자는 뭐냐? 같은 염색체 상에 있더라도 자리가 다를 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자리와는 서로 비대립합니다. 이 자리와 이 자리도 비대립합니다. 그러나 같은 염색체 안에 비대립하고 있는 것은 연관 유전자라고 합니다. 연관 유전자.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뜻에서 이 연관 유전자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연관도가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염색체가 또 하나 있죠. 사람의 염색체는
23쌍에서 46개죠. 지난번에 제가 24개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착각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23개. 그러면은 여기에도 각 염색체끼리 대립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쭉 해서 이렇게 23번까지 가죠. 사람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염색체와 다른 데 있는 염색체는 완전 비대립 유전자죠. 대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립 유전자와 비대립 유전자 개념은 잘 이해를 먼저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오늘 문제에는 뭐 대립, 뭐 비대립 이 문제가 아니라 복대립으로 나와 있어요. 복자가 들어왔어요. 이 중복이 된다는 뜻이죠. 이 복대립 유전자는 첫째가 많은 그 세대를 거치면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뭐 이렇게 세대를 거치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원래는 각각의 대립 유전자끼리 연관을 서로 관계를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세대를 거듭하는 동안에 세 가지 이상의 유전자와 대립을 이룰 때 이 녀석 A라는 녀석이 상대편 쪽에 A와 대립을 해야 되는데 B하고도 하고 C하고도 하고 저 건너편에 E하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이상 유전자의 대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겨날 때를 바로 복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복대립 유전자. 대표적인 경우가 토끼의 그 뭐 동물의 털 색깔, 토끼의 털 색깔 같은 거. 그 다음에 식물에 있어서는 그 자가불화합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가불화합성. 이 자가불화합성은 뭐냐 하면은 같은 집안 안에서 화합이 되지 않는다. 같은 개체 안에서는 합성이 되지 않는다. 교배가 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이건 보통 이제 타식성 식물 같은 경우에 나타나고 자식성 식물은 자가불화합성이 없죠. 자식이니까 자기 나무 개체 안에서 교배를 하기 때문에 수정을 하기 때문에 없지만 식물 같은 경우 타식성은 자가불합성을 합니다. 자기 개체 안에 자기 자체 안에서는 교배를 할 수가 없어요. 안 되게 되겠다는 얘기죠. 여기 자가불합성에는 뭐 동계 교배라는 게 있고 이계 교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자가불합성을 일으키는 그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켈로스라고 합니다. 주두에 보면은 켈로오스라는 것이 작용을 해서 화분간이 화분이 꽃가루가 주두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켈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복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1. 비상동 염색체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 관계없습니다. 상동 염색체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3. 비대립 유전자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거는 비대립 유전자에서 반복적인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4번 대립 유전자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답입니다. 복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 대립 유전자, 복대립 유전자에서 대립이란 말이 들어갔죠. 그 대립 유전자가 반복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이 녀석이 항구된 뿐만 아니라 다른 유전자랑도 대립을 이루더라. 그래서 복대립 유전자라고 말한다.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가축의 털 색깔이 다양한 표현형을 나타내주는 이유는
1. 복대립 유전자 때문이다. 네, 이것이 답입니다. 가축의 털 색깔, 이것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원래 털 색깔이 흑색인데 어떤 거는 흰색도 있다가 중간중간에 회색도 있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많은 유전자와 대립을 이루면서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바로 복대립 유전자 때문이다. 가축의 털 색깔은 복대립 유전자 때문이다. 털복숭이 할 때 털 색깔은 복대립 유전자다. 그 다음에 같은 문제 넘어가고요. 46번으로 가서 2014년 작년 문제. 다음 중 복대립 유전자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한 개체 내의 상동 염색체에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같은 유전자 자리에 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문장 내용은 맞는데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는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동그라미 2번. 한 개체 내의 상동 염색체에 3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같은 유전자 자리에 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3개 이상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복대립 유전자의 두 대립 형질을 교배하면 F2에서 9대 3대 3대 1로 분리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딱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털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딱 몇 대 몇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 4번 복대립 유전자의 두 대립 형질을 교배하면 F2에서 1대1로 분리한다. 이것도 잘못된 말이고요. 같은 문제입니다. 복대립 유전자에 대한 설명이 바른 것은 했습니다. 1. 복대립 유전자는 같은 유전자 자리에서 돌연변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생긴 것이다. 네, 맞는 얘기죠. 같은 유전자 자리에서 돌연변이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생긴다. 맞고 2. 복대립 유전자는 멘델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자상의 변화는 생기지만 어떤 상관성은 생기지만 그러나 멘델의 법칙이 무시되는 건 아닙니다. 3. 복대립 유전자는 한 개체의 같은 유전자 자리에 있는 3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개체에서 3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 이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여기는 51번은 답이 2개네요. 4. 복대립 유전자는 모두 우성으로 작용한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유전자 상호작용에서는 오히려 열성이 더 강한 것이 나타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체군에서 같은 유전자 자리에 3개 이상, 3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있을 때 그 유전자들을 복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개체들의 같은 유전자 자리에서 특정한 돌연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생긴다. 복대립 유전자는 멘델의 법칙을 따른다. 중요한 얘기가 다 들어있네요. 3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특정한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멘델의 법칙을 따른다. 이 3가지 중요합니다. 복대립 유전자에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가 동물의 털 색깔, 그 다음에 식물의 자가 불화합성, 이렇게 복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성연관 유전자, 남성 여성 할 때 성연관 유전자는 무엇에 있는 유전자를 말하느냐. 네, 이것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XY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염색체는 X염색체 또는 Z 염색체, 이 2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유전자를 성연관 염색체라고 합니다. X와 Z. 근데 옛날 문제 중에 좀 이상한 문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같은 문제인데 2001년도에 성연관 유전자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라고 물어가지고 답이
X와 Z라고 된 게 없어요. 근데 정답이라고 발표된 것은 X 염색체와 W 염색체라고 이것이 정답이 되었어요. 원래는 X하고 Z죠. 근데 X와 Z가 이게 짝이 이루어진 게 없고 X와 W 염색체가 정답이라고 됐어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교재에 보면은 교재 84쪽에 보면은 초파리 눈깔에 반성유전 하면서 여기 보면은 여기 초파리 눈에 유전자가 W 염색체예요. W 유전자. 염색체의 W 유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가지고 답을 X 염색체와 W 염색체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거는 문제가 조금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 학생들이 이걸 이의를 제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네요. 다음 전혀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상염색체에 있는 우성 유전자가 이형 접합에서 성에 따라 남성 여성 성에 따라서 우성 형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유전 현상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라지 A 우성 같으면 우성 형질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멘델 법칙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엄마냐 아빠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유전 현상이 뭐냐? 성과 관련된 유전 현상이 세 가지 있습니다. 반성유전, 한성유전, 종성유전 이 세 가지 있고 양성유전이라는 건 없어요. 반성, 한성, 종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성에 따라 우성형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여자에게는 나타나지만 남자에게는 우성이라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걸 가지고 그대로 부모의 성 한쪽 성을 따른다. 종성유전이라고 합니다. 종성유전. 성에 따라서 우성형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종성유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성유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성유전의 특징은 하고 답이 문제가 나왔는데 답은 다른 거 읽으면 헷갈리니까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양친 부모죠. 암컷의 특성이 자식 수컷에게 나타나고 양친 수컷의 특성은 자식 암컷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엄마의 것은 자식 아들에게 나타나고 아빠의 특성은 자식 딸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반대로 성을 반대로 해서 유전이 된다 해서 반성유전입니다. 반성유전. 아까 종성유전은 성에 따라 남자면 남자에게만 우성형질이 나타난다. 아니면 여자에게만 나타난다. 이런 걸 가지고 종성유전이라고 했어요. 종성유전. 뭐 양의 뿔 같은 경우에 똑같이 여자도 우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여성은 나타나지 않고 남자에게만 뿔이 나타난다. 수컷에게만 나타난다. 이런 거는 종성유전이고요. 엄마 것이 아들에게, 아빠 것이 딸에게 이렇게 바꾸어서 십자형으로 나타나는 걸 반성유전, 교차되게 나타나는 걸 반성유전입니다. 여기서 해설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성염색체인 X염색체 또는 Z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를 성연관유전자라고 하며, 여기까지 공부했죠. 성연관유전자의 유전 현상을 반성유전이라고 한다. 성연관유전자의 유전 현상을 반성유전이라 합니다. 반성유전의 특징은 십자형 유전이다. 그래서 십자형이라는 것은 X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엄마의 것은 아들에게 나타나고 아빠의 것은 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십자형 반성유전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생맹, 혈우병, 그 다음에 고양이의 털 색깔 이런 것들은 반성유전을 한다. 혈우병 같은 거, 아빠가 혈우병이 있으면 그게 딸에게 가고 엄마가 혈우병이 있으면 아들에게 간다. 그 얘기가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수소는 다음 문제. 수소는 암소와 똑같이 우유 생산에 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나 이 유전자들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암소에게만 발현되기 때문에 암소만이 우유를 생산한다. 이런 유전 현상은 한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한계. 여자에게 한계되어서만 나타난다. 한에서만 나타난다 해서 한성 유전. 그러니까 우유 생산하는 거, 암소만 우유 생산하는 거는 무슨 유전이냐 하면은 한성 유전이에요. 여자에게서만 한정되어서 나타나는 유전이다. 한성 유전.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보면은 양성 잡종의 F2 자식 2세대 분리비가 9대 7인 경우는 유전작용의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처음에 1대 2대 1은 두 가지 있었죠. 불완전 우성과 공우성이 있었고, 그죠? 그런데 불완전 우성과 공우성의 차이점은 불완전 우성은 중간 형질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회색이 나타나는 거고, 공우성은 검정색과 흰색이 다 나타나는 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걸 공우성이라 그랬죠. 그런데 9대 7로 나타나는 경우는 상위성입니다. 상위성. 이 상위성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9대 7은 상위성 중에서도 특별히 이중열성 상위라고 그래요. 열성이 오히려 우성을 이기는 걸 열성상위라 그래요. 열성이 우성을 가로막는 거죠. 상위가 가로막는다. 위에서 가로막는다는 뜻이에요. 위에 올라가서 자리에서 밑에 것을 못하게 막는 거죠. 열성이 오히려 우성처럼 작용하는 것을 열성상위라 그래요. 좀 이따 또 나오니까. 하여튼 9대 7로 나타나는 것은 상위성이고 상위성 중에서도 이중열성 상위예요. 이중열성 상위가 바로 9대 7입니다. 9대 7. 그 다음 49번 다음 중 열성 상위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바른 것은 이 열성 상위는 9대 3대 4로 나타납니다. 9대 3대 4. 9대 3대 4로 예를 들어 뭐 적색 쌀하고 흰색 쌀하고 이렇게 교배를 하게 되면은 적색이 9개, 갈색이 3개, 그 다음에 흰쌀이 4개, 9대 3대 4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열성 동형 접합체, 그러니까 라지가 아니라 스몰로 된 것이 오히려 라지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스몰 두 개가 모여있으니까 오히려 라지를 이겨버리는 현상이에요. 라지끼리만 다 모였을 때, 그러니까 A, B, B 이렇게 라지가 두 개가 있을 때는 우성이 이기지만, 그러나 여기 어떤 것이든지 AA가 오든지 아니면 BB가 오든지 이렇게 열성 동형이 들어와 버리면은 오히려 열성이 이겨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열성 상위라 그런 겁니다. 이 열성 상위라는 것은 반드시 A라는 것이 이 상위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요. 이 돌연변이가 두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째는 전구체 형식으로 효소가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효소가 작용해 전구체가 그 다음 작용에서는 제대로 된 나중에 이제 열성 상위로 나타나는 반응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구체 형식으로 있다가 이것이 나중에 중간 대사물이 됐다가 마지막에 진정한 그 뭐 색소가 제대로 나타난 그런 산물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두 번 단계가 이렇게 두 번 단계가 이렇게 거쳐요. 두 번 단계가 거치는 걸 가지고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라지 A 형태고 여기서는 라지 B 형태예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B가 나타나려면은 반드시 A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A가 먼저 작용을 하고 난 다음에 B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있죠. A가 먼저 작용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건 유전자라 그래요. 그냥 설명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는
기억을 해버려야 돼요. 열성상위는 934 조건 유전자다. 열조, 열성조건, 열성상위 조건 유전자 934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유전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열성상위인 경우는 했습니다. 질문에. 그러면은 조건 유전자죠. 열성상위는 934 조건 유전자, 열성상위 조건 유전자, 열성조건 934, 열성조건 934. 다른 문제. 유전자 상호작용에 의해 FT 표현형이 9대 3대 4로 나타나게 하는 원인 유전자는 934로 나타나면 열성상위고 열성상위는 조건 유전자다. 그래서 답은 조건 유전자다. 다음에 이제 전혀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18번 2013년도 문제. 귀리의 외형 색깔이 내형이 있고 외형이 그 씨앗을 종자를 감싸고 있는 그 껍데기 있어요. 외형색이 흑색인 것과 백색인 것을 교배한 F2에서 흑색인 것은 라지 A, 라지 B고 백색은 스몰 a, 스몰 B. 흑색과 백색을 교배했어요. F2에서 흑색과 회색과 백색이 12대 3대 1로 분리했다. 아까 흑색과 회색과 백색이 1대 2대 1로 분리한 것은 불완전 우성이라 그랬어요. 불완전 우성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12대 3대 1로 분리했어요. 12대 3대 1로. 이거는 우성상위예요. 앞에 12가 유별나게 크죠. 유별나게 12 앞부분이 크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성이 지나치게 상위작용을, 그러니까 열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성상위다. 앞대가리가 너무 많이 크면은 우성이 상위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간단하고 좋을 거예요. 다음 문제. 여기 해설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12대 3대 1, 12 앞에 유별나게 크죠? 그러면 우성상위. 9대 3대 4, 934 이거는 우리 방금 했던 열성상위 조건유전자, 그죠? 그 다음에 9대 7, 9대 7 아까 잠깐 앞에서 했습니다. 상위성 할 때 9대 7은 이중열성상위예요. 이중열성상위는 이중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열성이 이중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라지 A, 스몰 A가 라지 B, 스몰 B를 억제하고 스몰 B, 동형으로 스몰 B가 있으면은 또 라지 A도 마저 억제를 해버려요. 라지 A를. 그러니까 이 열성이 상대방 쪽에 A는 B, B는 A 쪽 상대방 쪽에 우성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죠. 못하게. 그래서 이중 열성 상위는 9대 7이다. 9대 7 하니까 두 개밖에 안 나왔네요. 그럼 이중이네. 그렇게 외우고 나머지는 9대 6대 1은 복수 유전자, 15대 1은 중복 유전자 이렇게 기대하는데 복수 유전자와 중복 유전자는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고 주로 열성 상위가 많이 나와요. 열성 상위가 앞에 12가 나왔다. 무조건 앞부분이 크다. 그러면 우성 상위다. 이렇게 적용합시다. 보조 유전자가 작용하는 유전자 상호작용은 F2의 표현형이 뭐로 분리된다? 여기서 9대 7이 답인데요. 보조 유전자는 또 뭐냐 하면은 이중열성 상위에서 나타나요. 이중열성 상위. 우리 조금 전에 이중열성 상위가 이중이니까 9대 7, 9하고 7하고 두 개밖에 없었죠. 이거는 보조 유전자예요. 조금 전에 했던 934 열성 상위는 조건 유전자, 열성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중 열성은 이중 보족이에요. 이중 보족, 이중 열성 보족 유전자. 그 다음 9대 7이에요. 이렇게 짝을 지어서 기억해야 돼요. 어렵죠. 이건 단순히 어려운데 또 그렇게밖에 기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다음 문제 비슷한 문제인데 조금 응용해서 나온 문제를 보겠습니다.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 형적 합치죠. 를 검정교배한 결과 검정교배는 어떻게 하죠? 스몰 a, 스몰 a, 스몰 b를 곱해주면 되죠. 그죠? 교배해주면 되죠. 2형 곱하기 열성 동형이 검정교배라 그랬죠. 앞에서 배웠죠. 검정교배한 결과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의 표현형만 다르고 다른 유전자형은 모두 같았다. 표현형만 다르고 유전자형은 다 같다. 유전자 상호작용의 종류는 이거는 답이 이중열성 상위예요. 표현형만 다르고 표현형만 검정색이냐 흰색이냐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가 되고 유전자형은 모두가 똑같이 나왔다. 이것은 이중열성 상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출석 대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기말고사에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양성잡종의 표현형 분리비가 9대 6대 1인 건 961은 복수유전자, 961은 복수유전자, 9대 7은 이중열성, 934는 그냥 열성, 열성 조건유전자 934, 이중열성 9대 7 보조유전자. 그 다음에 양성잡종의 분리비가 15대 1로 나오는 이유는 15대 1은 15라는 그 글자가 무지 크죠. 이게 가장 커요. 이거는 중복된 거예요. 중복 유전자 때문이다. 중복 유전자 때문이다. 너무 설명하면 어렵기 때문에 설명 안 하고 그냥 답만 불려주면서 오히려 외우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같은 유전자형이면서 개체에 따라 표현형의 차이가 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개체에 따라서 같은 유전자인데 어떤 나무냐 풀이냐에 따라서 풀이 이 개체냐 저 개체냐에 따라서 표현형의 차이가 난다. 이것은 표현도라고 유전자의 표현도라고 합니다. 유전자의 표현도에 따라서 표현형의 차이가 나는 것은 표현도. 개체에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이게 표현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표현도라고 합니다. 유전자 표현형. 그러니까 표현형의 차이가 나요. 표현형에. 그거를 표현도라고 한다. 같은 문제인데 같은 유전자가 개체 간 및 개체 내의 부분에 따라 형질의 표현이 다른 것은 유전자의 표현도라고 한다. 표현이 다른 것 유전자의 표현도. 그 다음 주동유전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문제 48번 주동유전자와 변경유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여기서 주동은 주동자 할 때 주동이고요. 변경은 바꾼다는 게 아니고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경 바깥쪽에 변경. 그러니까 주동이 주동하는 놈이고 변경은 주동을 도와주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변경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변경 유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주도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주동 유전자라고 했고 변경 유전자는 이 주동 유전자에 대해서 질적이나 양적으로 조절작용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조절작용, 두 번째는 주동 유전자가 있을 때에만 변경 유전자가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육종에 의해 집적이나 도태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동 유전자가 발현할 때 조절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주동 유전자가 있을 때에만 작용한다. 이 두 가지만 변경 유전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주동 유전자는 변경 유전자의 작용을 질적으로 조절한다.
이거 틀렸죠? 바뀌었죠? 변경 유전자가 주동 유전자의 작용을 질적으로 조절합니다. 조절작용. 2. 주동 유전자는 변경 유전자의 작용을 양적으로 조절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바꿨습니다. 변경 유전자가 주동 유전자의 작용을 양적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보조하는 역할. 3. 주동 유전자는 변경 유전자가 있을 때에만 작용한다. 이것도 틀렸죠? 반대로 변경 유전자는 주동 유전자가 있을 때에만 작용한다. 이렇게 해야 맞고. 4. 변경 유전자는 주동 유전자의 작용을 질적으로 조절한다. 네, 이게 맞죠. 그러니까 변경 유전자는 주동 유전자의 작용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주동 유전자가 있을 때에만 작용을 하는 게 변경 유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한번 더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다음 중 변경 유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 변경 유전자는 질적 혹은 양적 조절 작용을 한다. 맞죠? 두 번째, 변경 유전자는 주동 유전자가 있을 때에만 발현한다. 이것도 맞아요. 3. 변경 유전자는 육종에 의해서 집적이나 도태가 가능하다. 이것도 맞고요. 4. 변경 유전자는 형질이 나타나는데 주도적으로 작용한다. 이건 틀렸죠. 주동 유전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다음 45번. 같은 환경의 동일한 유전자형의 개체들 중 형질이 나타나는 개체의 비율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봤을 때 표현도라는 걸 봤는데요. 유전자는 물려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표현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어요. 그 표현도의 차이는 표현도라고 했고요. 표현의 차이는 표현도라고 했고, 이번에는 형질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게 아예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전자가 얼마나 침투를 잘했느냐 아니면 침투를 아예 못했느냐, 그 정도를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침투율이라 그래요. 다면 발현은 뭐였죠? 앞에 어떤 유전자가 여러가지 다양한 방면에 털 색깔에도 영향을 미치고 눈동자 색깔에도 영향을 미치고 피부 색깔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러면은 다면 발현이라 그랬고, 표현이 덜 되느냐 덜 되느냐, 표현의 정도 차이는 표현도. 유전자형이 어떤 개체들 속에 형질이 나타났냐 안 나타났냐, 침투가 됐냐 안 됐냐, 이걸 나타낼 때는 침투율이다. 다음 문제,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유전자이면서, 유전자는 같은데 형질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개체가 있고 전혀 나타나지 못하는 개체가 있는 경우 그 유전자의 무엇이 불완전하다고 표현한다. 그 무엇은 무엇이냐? 바로 침투율이죠. 같은. 침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숫자 문제가 조금 나오는데 이건 어렵지는 않아요. 불임을 일으키는 유전자 S가 있다. 이 유전자에 대한 이형 접합체 중, 이형 접합체는 라지 S, 스몰 s죠. 중에 75%는 불임이고 나머지는 25%는 정상으로 나타났다. S 유전자의 침투율은 얼마인가? 이건 문제는 아주 쉬운 거예요. 불임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작용을 했는데 75%가 불임이 나왔어요. 그러면 침투율은 75%예요, 답이. 그죠? 불임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작용을 75% 했으니까 침투율은 75%인 거예요. 정답은 75%가 된다. 비슷한 똑같은 문제인데 표현만 다른 거. 벼 이삭에 불임을 일으키는 유전자에 대한 이형 접합체 중 75%는 불임이고 나머지 25%는 정상일 때 S 유전자의 침투율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불임 일으키는 유전자가 75%로 불임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침투율은 75%인 거예요. 답은 75%. 47번. 서로 다른 유전자형이 환경의 영향 때문에, 여기서 환경의 영향 때문에 유사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은, 유사하게 나타내는 걸 사람들이 모사꾼이라 그러고 뭐 그러죠.
진짜는 아닌데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 모사한 거, 이걸 가지고 표현형 모사라고 그래요. 이거는 원인이 환경 때문에 나타나요. 환경 때문에 표현형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답은 표현형 모사라고 합니다. 표현형 모사. 그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4장의 마지막 문제. 동일한 유전자형에서 나타나는 표현형의 변이 범위를 무엇이라고? 이번에는 표현이 변화하는 범위는 답을 반응 규격이라고 합니다. 반응 규격. 침투율은 유전자가 얼마나 표현에 침투를 한 유전이 되었느냐, 침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어떤 것은 개체는 표현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걸 침투율이라고. 표현도는 유전은 됐는데 이것이 표현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났냐, 덜 나타났냐, 이걸 표현도라고 그랬고, 다면 발현은 어느 한 유전자가 다양하게 표현이 나타나는 현상, 눈동자에도 나타나고 머리 색깔에도 나타나고 뭐 피부 색깔에도 나타나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다면 발현. 방금 표현형의 변이 범위를 나타낼 때는 반응 규격이라고 합니다. 4장은 설명을 하려면 깁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를만 한다면 자꾸 들어서 연결시켜서 정답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3장에서처럼 막 써가면서 구태여 복잡하게 설명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약된 걸 반복적으로 잘 기억해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